자, 윤석열의 첫 정책 행보는 탈원전 반대. 또 똥볼 차시네. 여기 지금 뭐 친일파와 미 점령군 이야기를 또 똥볼을 차기 시작하더니 탈원전 이거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핵마피아라고 불리우는 이 서울대학교 교수 원자 핵공학과 교수. 그거 유명해요. 원전 마피아. 그 원전 마피아, 핵 마피아가 어떤 구조이냐면 건설회사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원전 하나를 짓는데 현대건설 같은 유수의 건설회사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고 이 과정들을 쭉 겪으면서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박근혜 때까지만 해도 원자력 안전위원회까지를 장악하는 그래서 어떤 비리가 있든지 제대로 된 부품을 써야 되는데 안 좋은 부품 써가지고 방사능 누출되게 만들고. 근데 여기서 엄청난 똥볼을 차버렸죠. 첫 번째, 원전이 그렇게 위험한 전기가 아니다. 야, 이건 윤석열은 나보다 무식해요. 나는 원전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심각성이 뭔지 알아요. 저 미방위원이었잖아요. 그러네. 네. 그리고 그때 원안위원장이 원전 마피아 그룹에 있던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굉장히 온화해서 원전 마피아 이론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일 웃기는 게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원전이 싸다는 거 하고 이 몇 가지는 정말 이거는 잘못된 다 신호예요.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원전의 전기 발생 비용은 나중에 폐로 비용까지 포함이 안 된. 네. 폐로 비용, 그러니까 폐로를 시킬 때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많거든요. 이게 몇십 년 걸리잖아요. 한 30년 정도를 폐로 하는데 시간을 둬야 되는 측면이 있고 친환경일 수가 없고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체르노빌이 아니라 후쿠시마에서 그 원전 터졌잖아요. 일본에서 가장 안전하게 지은 원전이 그거예요. 근데 지진에 내진 설계까지 돼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가 지진의 해일 파도가 어느 정도는 원래 파도가 제가 40m? 파도의 높이가 그 힘으로 몰고 들어오니까 터져버린 거거든요. 그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만 2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적이 없는 사건, 전쟁이나 학살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사건이 일어났던 거를 안전한 전기다라고 표현하는 건 윤석열의 무식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탈원전 관련해가지고 탈원전 때문에 내가 쫓겨났다까지 논리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탈원전 수사했더니 나를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거를 대십시오. 근거 좀 대세요, 좀. 그런 거는. 뭔가 막연하게 연막을 뿌리고 그걸 갖고 대권 출마에 한 근거를 찾는 거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건 저는 지금 일련의 행보는 장모 법정 구속. 정말 이거 장모 법정 구속 3년 실형 선고. 6년 전에 무죄 기소도 안 했다. 이거는 끝까지 쫓아다닐 꼬리표거든요.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논리 하나 만들어야죠. 법원이 나를 탄압하고 있다. 맞잖아. 검찰 쪽에도 침을 뱉었으니까 검찰, 정부, 청와대, 뭐 민주당, 법원 다 자기를 탄압하고 있는. 검찰은 강압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법원은 나를 탄압하고 있다. 진짜. 그 삼권 분립의 나라에서 막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자기를 탄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온갖 본인은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고 찌질이. 그리고 속이 시원하시겠다. 찌질이. 그리고 저는 이건 결정적인 패착이라고 봐요. 저는 이건 또 하나의 코드가 숨어져 있는데 라이벌 의식이 발로인 거예요. 누구? 최재형 원장. 원전 하면 최재형이잖아. 원전 최재형 선생. 그렇죠. 압색 윤석열 선생 이렇게. 원전 감사 최재형 선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아무리 숟가락 얹어 보세요. 본인이 뭐 주인이 됩니까? 그냥 치얼스 하는 거예요. 서포터즈. 여기 이제 그 장모 사건에 대한 회피. 이슈 돌리기의 일환인데 그 이슈를 돌릴 때는 좀 아는 소리를 하셔야죠. 최소한 원전이 그렇게 위험한 전기가 아니다. 안전한 전기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런 자가 대전에 이제 카이스트 학생들을 만나러 갔잖아요. 현장에 행사장을 갔는데 방역 위반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카페 주인이 경찰을 부르는 지경에 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강원도 갔을 때도 방역이 좀 둔감한 것 같았어요. 네. 예. 턱스크도 하고 뭐 이렇게. 코로나 초창기 때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들 집회에 갔다가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네, 네, 마스크 네. 쓰는 걸 천투중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거보다 나는 아무거나 해도 된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때 네. 예전에 몇 달 전에 작년이죠. 그때 저도 서초동에서 만났다 했잖아요. 그때 이렇게 양쪽에 옆에 둘 거느리고 가면서 마스크도 안 끼고 당당하게 뒷짐지고 걸어가는 거 보면서 야 이게 대통령께서도 그때 한창 이 국민들한테 마스크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 강조하던 시기였는데 저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한다고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1000명 넘어가지고 난린데 저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아까 앞에 말씀 주셨듯이 우리 일반 사람들의 기본 상식과 뭐 이런 원칙과 전혀 동떨어진 세계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일본 친일파와 미국 점령군 이야기는 윤석열은 이제 거기로 이제 지나갔거든요. 똥 하나 싸놓고 그냥 건너갔어요. 다리를 건너갔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특히 저는 이제 이거 우려스럽게 보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이제 예민한 전국이 되다 보니까 막말이 쏟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김재원은 예상이 됐던 막말러잖아요. 네. 이 최고위원 되더니 이제 막말 쏟아내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한테 한 말이에요. 빨치산을 하든지 북한으로 망명하든지.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던지는 거죠. 막 던지는 미국 거죠. 점령군 이야기했다고. 네. 이승만도 인정한 점령군, 미군도 인정한 포고령에 나오는 점령군을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아니 더 이상한 게 이준석 대표는 오늘 점령군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주둔군이라고 해석하자 이런 사기꾼들 이야기. 이거 뭡니까? 역사 공부나 하라고 혼쭐이 났죠. 그리고 그 김정은 막말 하나 더 합니다. 안동 264 기념관에서 했던 발언인데 김정은 한 말, 안동에서 어떻게 이런 분이 나타났냐고 했더니 또 다른 안동 시민은 안동에서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라. 네? 그러니까 저렇게 어떻게 저런 분이 나왔냐고 하니까 안동에서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라. 안동에서 교육 안 받아서 안동 출신인데 저런 사람이 나왔다. 말이 좀 그게 엇갈리지. 말이야 뜨야. 우리 척키 씨께서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진짜 그 2030이 말하는 공정 그리고 또 지금 청년들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새로운 국민의힘에 대한 그 열망을 진짜 대변하려면 앞장서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죠. 자꾸 남의 당의 뭐 그런 지지자들 막 건드리고 그러지 말고 역사적 발언을 또 해가지고 이런 괜히 비판받지 말고 이런 김재원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로새누리당을 만들면 거기에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야 그나마 좀 청년들이 이 사람은 그래도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는 거 보면 결국엔 그 거품이 계속해서 꺼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사 속에 한 시민 있잖아요. 한 시민. 뭐 한 관계자와 비슷한 것으로 그냥 100만 년 동안 한 시민.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오래 살고 계시죠. 네, 그냥 우리가 도깨비라는 그 드라마 봤잖아요. 민주당 고위 관계자가 지금 민주당에 70년 동안 고위 관계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살 때부터 시작. 저 죽을 때까지 계속 계시. 그래서 이거 뭐 예를 들면 이럴 때 뭐 예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별로 없고요. 이거는 그냥 창작물이 아닐까 추측을 해보고요. 뭐 그리고 이게 범죄 행위에 많이 연루돼 이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자꾸 사실을 왜곡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저는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놓고 민족주의 관점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기술한 책으로 586 운동권의 역사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해방 전후사의 인식은 운동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최초로 해방 전후사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인들의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사실 공부들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이재명 지사가 고향이 안동이잖아요. 네. 뭐 이제 뭐 지역감정 발언이나 어떤 논란도 잠깐 있긴 했습니다만 어거지예요, 네, 그건. 있긴 했습니다만 네.
윤석열의 전략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의 전략 중에 하나가 광주와 문재인 정부를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호남에서 지지율 10%만 나와도 대선 이긴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자신들의 본진이 털리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가장 유리한 대권 주자가 TK 출신이다 보니까 아마 다른 걸 떠나서 이재명 캐릭터를 보면 TK 쪽에서 표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기존의 주자들보다는. 지금 실제로 20% 가까이 나온 지지율이 나온 그런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프로테이지죠. 근데 그렇게 지역 감정 선동을 해서 저쪽에서 호남표를 고립시키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감정을 막 선동해가지고 이재명은 김대중 당 후보야라고 아마 선동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러면 이쪽 표가 또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패주의라고 우리가 비판하긴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뭐랄까 얇게나마 남아있는 지역 어떤 선동성들이라는 게 아주 교묘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게. 아니 그런데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지역 감정 우는 얘기가 나오는 건 참 정말 안타깝고 자괴감 들어. 예.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여기까지 왔고 저쪽은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게 아니냐. 뭐 배현진도 그렇고 김재원도 그렇고 또 정미경도 그렇고 뭐 막말의 어떤 파티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해요. 홍준표 역할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